지수가 1% 빠지면 내 종목은 2%, 3%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50% 하락했는데 내 계좌는 35%밖에 안 빠졌다. 지그재그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 계좌 운용 방법에 대해서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예. 제가 이게 그야말로 요새 단기 매매를 네네. 스타일을 이제 소개하면서 네네. 하니까 구독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게 네네. 맨날 가치 투자만 있고 단타 초단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단기 매매도 돈 버네. 본 사람이 나타났네. 그래갖고 관심이 많은데 이제 10종목으로 나눠서 하고 네네. 뭐 4번 그것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번으로 분할해서 그렇죠. 들어가라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표를 하나 우리 표까지 준비해주셨네요. 예, 네. 예, 탤런트 투자분들을 위해서 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네네. 나름 이제 굉장히 머리 좀 쓴 건데요. 네네. 제가 이제 계좌 관리 이익 실현 방법 그래갖고 사분할 사계좌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네. 제가 이제 10개 종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10개 종목을 쭉 나누고 네. 그리고 이제 계좌를 4개를 트는 거죠. 1계좌, 2계좌, 3계좌, 4계좌. 네네. 4개를 증권에서 한 증권회사에서 4개 터도 되고 증권회사를 달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했어.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계좌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매입 순서도 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산 거를 100으로 치면 원가를 네. 이게 100으로 하면 요 1계좌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0% 떨어졌어. 이게 100이 90이 됐어요. 네. 그러면 2계좌에 두 번째 거를 넣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3계좌에 이제 20% 떨어졌어 또. 그러면 3계좌가 이제 80에 샀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여기다 세 번째 산 거를 여기다 넣어. 그 4계좌에 이제 30% 떨어졌으면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거를 70에 샀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넣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처음에 살 때는 제1계좌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제4계좌에서 사는 겁니다. 제4계좌에서.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그재그라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후에 이해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를.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떨어졌어. 그러면 6번째 사는 거는 90에 이제 제3계좌에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떨어졌으면 7번째 사는 거는 80에 2계좌에 사고 또 이제 또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70에 8번째 산 거를 1계좌에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처음 살 때는 아까는 여기서 샀는데 네. 이번에는 요또 1계좌에서 네네. 사는 거죠. 그래서 9번째를 100에 사고 네. 또 떨어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지그재그로 이제 13번째 사는 거는 네 번째 종목인데 13번째 사는 거는 이렇게 가고요. 그죠? 네네.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합치면은 10번 사갔는데 얘가 평단가가 이제 850이 됩니다. 총 단가가 850이 되고 네네. 평균이 85가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네 계좌가 이게 다 일치가 되죠. 어디 균형이 이르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네네. 이제 하려고 이걸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그재그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말은 쉽게 하는데 깨닫는데 굉장히 좀 엄청난 힘이 들어 저희가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네.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주가가 이제 하다가 보면 50%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수가.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오면은 그래서 상계 모두 50% 떨어졌다. 네. 이렇게 가정을 만약에 해보면 네네. 얘는 애석하게도 첫 번째 산 거는 아까 100이 샀는데 50% 떨어졌으니까 50을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산 거는 10% 싸게 샀으니까 40을 손해보고 네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리고 세 번째 산 거는 30을 손해보고 네 번째 산 거는 20을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요 4계좌에서 첫 번째 산 거 얘는 50을 손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산 건 40 손해보고 네. 30 손해보고 20 손해봤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손해본 게 지그재그로 이제 깔리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계좌의 평단가는 그렇죠. 유사해진다. 예. 그죠? 모든 계좌의 평단가가 350만 떨어진다.
그래서 지수는 50% 하락했는데 내 계좌는 35%밖에 안 빠졌다. 아. 지그재그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이게 이제 산수의 그 힘이거든요. 그렇죠. 산수의 힘이라서 네네. 지수보다 대개 보면 요새 지수가 1% 빠지면 내 종목은 2%, 3% 빠지잖아요. 지수가 10% 빠지면 내 종목은 20%, 30% 맞아요. 빠지는데 네. 이 방법을 쓰면 지수가 50% 빠져도 내 계좌는 그 35%밖에 안 빠져서 오히려 더 15%도 안전하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사계좌 사분할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복잡하고 뭐 머리가 하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엑셀로도 다 관리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고수들은 이 계좌 이분할 2계좌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네네. 지그재그 이것도 네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4개를 2개 가지고 운영한 거네요. 그렇죠. 4개를 2개 갖고 하는데 1계좌, 2계좌 있죠? 1계좌. 네. 종목 수도 횟수도 똑같습니다. 10개. 네네. 1, 2, 3, 4, 5, 6, 7, 8, 9, 10. 네. 그래서 첫 번째 살 때 1, 2, 3, 4, 1, 그다음에 5, 6, 7, 8, 10, 9, 10, 11, 12. 네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제가 이거 번호 매기는데 해먹었어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까. 은근히 헷갈리네. 예, 은근히 헷갈리죠.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네네.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야 지그재그가 되죠. 그래서 평단가를 내면은 그 1700이 모두 합쳐서 85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의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평균 매입 가격이요. 네네. 사계좌 사계하고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50%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네네. 결과적으로 손해가 첫 번째에는 그 50%가 하락했을 때 첫 번째는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산 거는 마이너스 40. 네. 또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세 번째 산 거는 마이너스 30. 또 20. 네. 또 두 번째 산 계좌는 얘가 마이너스 50이고 그죠? 네네. 40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서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얘도 50% 하락했을 때 평균적으로 얘도 아까와 같이 35씩 마이너스가 된다. 네네. 지수는 50% 하락했는데 내 계좌는 35%밖에 하락을 안 했다. 네네. 산수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4계좌 4분할, 2계좌 2분할은 이 지수와 같이 연동되는데 오히려 지수보다 15%덜 하락한다 하더라. 네네. 네. 그래서 지수 하락 50%는 그야말로 10년에 한 번씩 그렇죠. 정도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2008년 금융위기, 네네. 또 2020년 코로나 사태. 네. 그래서 지수 폭락 시에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때도 살아난 사람들은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때 망한 사람들은 다 그냥 완전히 망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수 폭락 시에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살아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리고 원 매입 가격에서 제가 이제 4번에 나눠서 산다고 그랬는데 10% 떨어질 때마다 사거든요. 그래서 네네. 원 매수 가격에 10, 20, 30 이렇게 할 때 분할 매수 하는데 이 추가 매수 평단가에서 10% 하락시 10% 하락했시 예를 들어서 0하고 10을 떨어졌어요. 두 개를 사면은 마이너스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에서 10% 떨어진 15%에 사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철저하게 계좌를 분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15, 25, 15, 10, 15, 25 이렇게 중간 다리에서 사지 말고 10, 20, 30 이렇게 하락할 때 철저하게 기다렸다 사라. 네네. 원칙을 고수하고 조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또 떨어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주가가 약간 도는 것 같고 호가창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 그렇죠. 이거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에 떨어지면 살려고 그랬는데 7, 8%에서 막 돌 것 같아. 네네네. 그럼 거기서 또 덜컥 사고. 맞아요. 네. 그게 인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서 원칙을 고수해라.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 떨어지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주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추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미리 사면 안 됩니다. 네네. 팔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살 때도 기다려야 되고 팔 때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4계좌 4분할은 계좌가 안전성이 우수하다.
근데 2분할은 편의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근데 초심자들은 4분할 을 하는 게 좀 그 복잡하더라도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다. 그러니까 4분할이 오히려 깔끔하고 그렇죠. 예. 더 안 헷갈리는 이게 안 헷갈리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예. 2분할은 지그재그가 더 헷갈립니다. 네네. 고수 정도 돼야 한눈에 들어오죠. 네네네. 그 하수일 때는 그거 하다가 엉뚱한 실수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금으로만 뭐든지 투자하는 게 최고고 제가 12번 깡통찬 주연 중에 하나가 신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신용으로 현금으로만 하고 최고고 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1, 2차는 4번 나눠서 사니까 네네. 1, 2차는 현금으로 사고 네. 3, 4차는 신용을 사용을 하는데 그 신용을 사용하면은 그 2분할로 운영할 때는 이게 지그재그로 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도 현금으로 사고 요 세 번째 사는 것도 현금으로 사면 네. 현금이 섞이잖아요. 근데 얘를 세 번째를 신용으로 사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 이익 실현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신용을 쓰는 게 여러 가지 회전율이나 이익 면에서 좋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3, 4차는 신용을 하고 신용을 사용하면 2분할로 운영 시 분리 이 관리가 운영 시 이제 2분할로 운영 시에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 신용으로 사용. 그래서 현금만 사용하면 2분할 시 1차와 4차가 합산되고 2차와 3차가 합산되는 경우가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익 실현 각 규제에서 플러스 10% 발생 시 실현을 한다. 이게 4번 산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니고, 네네. 여기 보시면, 이때 산 거는 네. 여기서 마이너스 30에 샀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20으로 됐어. 그럼 10%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얘는 이거만 한 건으로 별개로 이익을 실현하라 네. 이런 얘기죠. 네.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하고 계좌가 틀리니까. 네. 그래서 분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건별로 네네. 이익을 실현해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분할로 현금 매수하는 경우는 평균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산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만 매수하는 경우는 이제 거기서 10%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3, 4차를 신용으로 쓰는 것이 분할 매도 이익 실현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회전율이 높아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리고 매도 저급증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저도 옛날에 이거 매도 저급증이 걸려갖고 고생했는데 한 3%, 4%, 5%, 6% 있다가 이게 호가창을 보니까 꺾일 것 같거든. 네네. 장세도 안 좋아. 네네. 그러면 그냥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쵸. 던지죠. 그런 경우 왕왕 생기잖아요. 인간인 이상. 네네. 근데 이게 또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오르죠.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어렵게 여지껏 참고 기다렸는데 10%는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반밖에 못 먹고 내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네네.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네네. 매도 저급증을 극복해야 되고 그 예약 매도 기능을 활용을 해라. 아예. 네네. 네? 쳐다보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런 거 매도 저급증이 있으면. 네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100% 이익이 나와도 이익 실현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분전에 매도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 어떤 더블로 가도 그걸 못 파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게 100% 남았어. 근데 80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이 100을 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80으로 내려오면 못 팝니다. 그게 또 50%까지 내려오면 또 못 팔아요. 결국 뭐 참다가 네네. 그 본정은혜나 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예를 든 이분은 실내인데 셀트리온을 25만 원에 샀어요. 네네. 근데 아주 오래 기다렸죠. 근데 이거 38만 원 갔어. 플러스 55%까지 났어요. 네네. 근데 뭐 이익을 실현 못하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17만 원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아직도 못 팔았어요, 이분은. 그래갖고 뭐 마이너스 지금 한 30 몇 프로 손실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그 미실현 이익은 그 안개와 같은 거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챙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손절 저급증도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매도 저급증도 있지만 손절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몇 프로만 떨어지면 불안해갖고,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맨날 헛것청만 보고, 있는 분도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불안 심리. 이런 거를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성공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이게 떨어진 다음에 반드시 돌아온다. 제가 아까도 3대 신념 중에 하나가 내가 산 주식의 99% 이상은 살아서 돌아온다. 그리고 반드시 10% 이상 상승한다. 이런 신념이 있어야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의 대개 보면은 시황이 좋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맞아요. 코로나 사태 때 네네. 이제 그 동학개미 뭐 이래갖고 이제 그때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손해본 건 없고 그냥 그동안 남은 것만 있다가 이제 손해보려니까 이게 이제 손실저급증이 걸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좋은 종목도 너무나 많다. 이게 매일 좋은 종목을 쏟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게 평생 이 극대화를 위해 10% 이익에만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더 확률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된다. 이러면 결국은 제가 이거 해보니까 주식은 장기 투자든 뭐 초단타든 승률 게임이거든요. 승률이 얼마나 높으느냐. 그래서 일단 팔고 그 많은 좋은 종목 중에 더 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자꾸 갈아타 버릇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승률이 내가 이걸 매매를 해봤는데 70% 이하로 나온다. 그럼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승률이 70% 이하면 제 생각엔 도박인 것 같고, 승률이 70%에서 80% 정도 되면 일종의 투기 이 수준이고, 승률이 그래도 80% 이상은 나와야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시작한다. 그래서 승률이 80% 이상이 나오도록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라 하면은 최대 40번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0%, 40%까지 떨어지지 않는 종목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현금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조바심 나죠. 노는 현금을 보면 다른 좋은 종목은 많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솔솔 하나씩 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10개 종목이 아니고 어떤 때는 뭐 20개 종목, 30개 종목이 됩니다. 그건 인간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필사적으로 줄입니다.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그 탐욕과 전쟁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10개 종목인데 나 하다 보니까 15개, 20개 됐어.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그건 인간 인상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인지되는 순간 또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스타이핑이 났네요. 매급 자금이 아니고 매도 자금이 노는 것이 아니다. 매도 자금. 매도 자금. 내가 오늘 이제 팔았어, 한 건을. 그럼 그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또 새로운 종목을 오늘 바로 사니까 계속 그 40개가 회전이 된다. 물레방아처럼 도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법의 복리법칙을 실현해 준다. 그래서 이 눈덩이 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그 연수익률이 20%면 40년 후에 1억은 무려 1,469억이 된다. 저렇게 높아져요. 저렇게 되고 이 연수익률 워런 버핏이 연수익률이 19%라는 거잖아요. 누적 수익률이죠. 그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1,000만 원으로 개미들이 시작해도 40년 후에는 146억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연수익률 20%를 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해보면. 미국의 그 많은 투자자들도 그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연수익률 20% 내는 그 실력을 본인이 써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런 거는 바로 아까 이 40개가 회전되면서 티끌모아 태산이고 그리고 이렇게 팔다 보면 그 이익을 내는 기쁨이 쌓입니다. 성공의 기쁨이 생기고 이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 그러면 아까 손실저급증 걸리신 분들처럼 그런 분들은 성공 경험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축적하는 게 중요하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듯이 이익도 내본 놈이 내고 그쵸. 기다리는 것도 기다려본 놈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다렸다 성공한 그러한 그 성공의 뇌는 성공의 그 승리의 쾌감을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아 이거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먹고 나온다. 이런 쾌감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식을 모아가지 말고 실현이익을 모아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은행주가 10년 전 가격이나 네.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죠. 네. 예, 그 증권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뭐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모았다. 그러면 뭐 굉장히 우울하겠네요, 진짜. 뭐 네. 우울하죠, 그죠? 네네. 모으기만 하고. 근데 그 모으는 돈 자체는 누구 돈으로 모읍니까? 자기 돈으로 모으죠. 자기 돈으로 모으는 거. 내가 쓸 거 못 쓰고. 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의 고액 연봉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6,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6, 7천만 원 중에서 애들 가르치고 뭐 생활비 쓰고 부모님 용돈 주고 뭐 어쩌고 그러면 사실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걸 그냥 모아갖고 예를 들어서 은행주 샀는데 10년 동안 제자리다. 이거 그래서 그리고 또 요새 대형주들이 뭐 30, 40% 웬만한 건 다 빠졌지 않습니까? 뭐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이런 형제들은 더 많이 빠지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가치주의 장기 투자해라 뭐 주식을 모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예를 들은 대표주가 삼성전자인데 뭐 30년 전에 내가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가 돼갖고 뭐 몇 해서 얼마가 늘어서 뭐 아파트 산 것보다 훨씬 낫고 뭐 어디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 딱 하나의 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가 적용되려면은 최소한 그런 예가 100개 이상은 나와야 그 검증 가능한 건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삼성전자 말고 그런 주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 10년 전에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아직까지 그 힘쓰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뭐 현대차 정도지 다른 종목은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모아가지 말고 실현이익을 모아가도록 그렇게 그 관점을 바꿔야 되고 실현이익이 쌓이면 주식은 자동으로 모아진다. 아까 여기 위에서 보셨듯이 연 20% 수익률을 내면 40년 후에 제가 제 돈을 안 모아도 내 실력으로 20% 수익률만 내면 1억을 투자했으면 1,469억이 되니까 그 실현이익을 쌓도록 노력을 하면 실현이익이 쌓이면 이 1,469억이 어디 갑니까? 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 있겠죠. 다 자동으로 모아진다. 그래서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너무 오늘의 그 경제적 희생을 하는 것보다, 물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거는 실력을 쌓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 나오다 보니까 예. 진짜 선생님의 명 강의를 들었네요. 아유.